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입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은 아침부터 찾아왔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밤 광주에서 세 사람이 무대에 오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전체 권리당원의 3분의 1이 투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두 문장을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토론회가 끝나고 몇 시간 뒤에 투표함이 열립니다. 역대 전당대회에서 토론과 투표가요. 이렇게까지 딱 붙어 있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보통 토론회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열기가 식습니다. 잘한 사람도 못한 사람도 며칠 지나면 다 흐릿해지죠. 그런데 오늘 밤은 다릅니다. 오늘 토론을 본 호남 당원들이요. 그 기억이 생생한 채로 내일 아침 투표 버튼을 누릅니다. 토론의 여운이 식을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밤 광주 토론회는요.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의 결승전입니다. 자, 스코어보드부터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누적 득표율 김민석 후보 약 46.00%, 정청래 후보 약 44.55%, 격차 1.45%포인트, 표로는 3,086표입니다. 그리고 남은 표가 전체의 70%. 그중 3분의 1 덩어리인 호남이요.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투표하고 15일에 발표됩니다. 오늘 밤 무대 위 90분이요. 이 판 전체를 흔들 수 있는 마지막 대형 이벤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 영상 성격이 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예측을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누가 이긴다, 누가 진다 그런 말 안 합니다. 어제 겸손을 배웠으니까요. 오늘은 관전 가이드입니다. 오늘 밤 저 무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가 아니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 눈을 하나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밤 테이블 위에 올라올 파일이 5개 있습니다. 파일 하나, 신천지 의혹. 파일 둘, 추가 투표 논란. 파일 셋, 어제 강원에서 나온 새 공격 카드. 파일 넷, 어제 대구의 그 말실수. 그리고 파일 5. 아무도 대놓고 말은 안 하는데 다들 속으로 궁금해하는 그것. 송영길 후보의 표는 대체 어디로 가는가? 파일마다 지금까지의 전개, 각 후보가 쥐패요. 그리고 오늘 밤 뭘 봐야 하는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에는 5개짜리 체크리스트로 압축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 밤 토론 보시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내일 저희 분석 영상이랑 답 맞춰보시면 2배로 재미있을 겁니다. 자, 파일 하나부터 엽니다. 신천지. 먼저 전개부터 복귀하겠습니다. 이 의혹, 어느 쪽에서 먼저 꺼냈습니까? 김민석 후보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거가 제시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제기는 있었는데 증거는 없어요. 그 사이에 정청래 후보는 입장을 계속 명확하게 쌓아왔죠. 나는 200% 무관하다. 내 이름을 지목해서 말하면 형사 고소하겠다. 그리고 결정적인 카드 하나. 당대표가 되면 윤리감찰 1호로 이 의혹 제기건을 조사하겠다. 나도 조사받겠다. 김민석 후보가 되더라도 셀프 조사를 받아야 한다. 누구도 예외 없다. 자, 여기서 이 카드의 구조를 한번 뜯어봅시다. 이게 왜 잘 짜인 수인지. 보통 의혹을 받는 사람은요, 방어를 합니다. 나 아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막기 바쁘죠. 그런데 정청래 후보는 방어를 안 하고요. 오히려 조사하자고 나왔습니다. 의혹을 받은 사람이 조사를 요구하고요.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는 그림. 공수가 뒤바뀐 겁니다. 이러면 의혹을 꺼낸 쪽이 오히려 부담스러워져요. 근거가 있으면 진작 냈겠죠. 없으니까 못 내는 거라면 조사하자는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 자, 오늘 밤 관전 포인트.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주입니다. 호남이에요. 여러분, 호남이 종교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 땅인지는요. 굳이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거 없는 종교 연루 의혹으로 당을 흔들었다. 이 프레임이요.
호남 당원들이 보는 앞에서 확정되는 순간 그건 치명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정청래 후보의 선택이 흥미로운 겁니다. 첫째 시나리오, 정면으로 던진다. 근거를 대시든가 사과를 하시든가. 호남 당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거죠. 둘째 시나리오, 아낀다. 이미 윤리감찰 1호 선언으로 공은 넘어가 있으니까요. 굳이 사나운 그림 안 만들고 정책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저는 어느 쪽이 맞다고 미리 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고르는지가 이 사람의 스타일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관전 포인트고요. 반대편도 꼭 같이 보세요. 김민석 후보가 이 주제가 나왔을 때요. 정면으로 답하는지 아니면 슬쩍 화제를 돌리는지 그리고 송영길 후보가요. 지난 토론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며 중재자를 자처하는지 세 사람의 반응을 다 겹쳐봐야 그림이 완성됩니다. 파일 둘, 추가 투표. 기억하시죠? 최고위원 후보 4명이요. 미투표 당원 재투표를 요구하는 공문을 냈고요. 정청래 후보가 이걸 투표 쿠데타라고 정면 반발했고요. 당에서도 경기 중에 룰 바꾸는 건 어렵다고 정리된 사건입니다. 그 뒤로 이 얘기 어떻게 됐습니까? 쑥 들어갔죠. 자, 여기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왜 들어갔을까요? 저는 오늘 밤과 내일이 그 답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 공문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당원 참여 확대였잖아요. 참여. 그렇게 참여가 걱정되셨던 분들이라면요. 자, 내일부터 호남이 투표를 시작합니다. 전체 3분의 1이요. 참여를 그렇게 걱정하시던 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재투표를 또 요구하는 게 아니라 호남 투표 독려겠죠. 그러니까 오늘 밤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누군가 추가 투표라는 단어를요. 호남 당원들 앞에서 다시 꺼낼 용기가 있는가? 저는 좀 궁금합니다. 만약 오늘 밤 아무도 그 단어를 안 꺼낸다면요. 그건 그것대로 하나의 답입니다. 스스로도 무리수였다는 걸 침묵으로 인정하는 셈이니까요. 참여 확대가 명분이었는데 정작 제일 큰 참여를 앞두고 조용하다. 이 대비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오늘 밤 반은 보신 겁니다. 파일 셋. 어제 강원에서 나온 새 카드. 어제 강원 연설에서 정청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써 당대표가 된 양, 이 사람한테 이 당직 주고요. 저 사람한테는 저 당직 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선거가 아직 안 끝났는데 당직을 미리 나눠주고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 제기예요. 누구를 겨냥한 건지는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겠죠. 자, 이 카드가 왜 아픈 카드인지 볼까요? 선거 중에 자리를 약속한다는 건요. 두 가지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하나는 김칫국 프레임. 아직 이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잔치 준비냐. 또 하나는 개파 프레임. 누구한테 무슨 자리를 준다는 거냐. 이 두 개가 붙으면 오만하고 편 가른다는 그림이 됩니다. 자, 오늘 밤 관전 포인트. 이 카드가 토론 테이블 위로 올라오느냐입니다. 연설은 일방향이에요. 혼자 말하고 끝납니다. 그런데 토론은 양방향입니다. 자, 방송 카메라 앞에서 이 질문이 딱 나오면요. 상대는 그 자리에서 즉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 약속한 적 없다고 부인할 것인가요? 아니면 통합을 위한 인사구상이라고 포장할 것인가? 자, 여기가 재미있습니다. 부인하면요. 나중에 인사 발표 때마다 이 발언이 소환됩니다. 아, 없다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검증대에 오르는 거죠. 그런데 포장하면요. 선거 중에 자리 약속을 한 걸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부인해도 부담, 포장해도 부담. 어느 쪽으로 답해도 편치 않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이 카드를요. 어제 강원에서 한 번 쓰고 아낄지, 오늘 밤 본 무대에서 정식으로 터트릴지 지켜보시죠. 카드를 줄 사람도 언제 낼지가 실력이니까요. 자, 이제 파일 넷. 네, 그 얘기입니다.
어제 대구의 그 두 글자. 어제 저녁 영상에서 다뤘죠.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을 말하다가요. 이재명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잘못 부른 사건. 예상대로 오늘 아침 그 10초짜리 클립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는 이 파일만큼은요, 관전 포인트를 넘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밤 승부의 축소판이거든요. 먼저 공격 측 예상 카드부터 깔아봅시다. 송영길 후보, 어제 현장에서 이미 한번 꼬집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꺼낼 가능성 높다고 봅니다. 이분 입장에서는 3위 탈출을 위해서요. 어떻게든 화제의 중심에 서야 하니까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 이쪽은 방식이 좀 다를 겁니다. 직접 조롱하는 방식보다는 포장된 방식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아침에 예고편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말실수를 해서 한 지역을 뺏기는 일도 없을 것이다. 이 화법 기억나시죠? 이 연장선에서 안정이냐 불안이냐 하는 프레임으로 묶어서 던질 수 있습니다. 직접 비웃지는 않으면서 비웃는 효과를 내는 화법이죠. 손에 피 안 묻히고 상대를 흔드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후보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저희 채널의 생각은 아주 명확합니다. 전공법입니다. 토론 시작하고 기회가 오는 그 첫 순간에요. 본인이 먼저 꺼내서 10초 만에 끝내는 겁니다. 어제 몸이 피곤해서 말이 헛나왔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광주 시민들께 죄송하다. 다만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은 글자 하나 안 바뀐다. 끝. 이렇게요. 자, 왜 이게 최선이냐? 이유를 3가지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상대의 칼을 미리 뺏는 겁니다. 본인이 먼저 사과해버리면요. 상대가 나중에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오히려 상대가 옹졸해 보입니다. 이미 사과한 실수를 굳이 또 물고 늘어지는 그림이 되니까요. 칼을 휘두르려고 봤더니 상대 손에 칼이 없어요. 이미 스스로 내려놨거든요. 그럼 그 칼 든 사람만 사나워 보이는 겁니다. 둘째, 본인의 말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거 기억하시죠? 서미화 의원 허위사실 논란 때 정청래 후보가 한 말. 실수했으면 그냥 바로 사과하면 됩니다. 자, 그때 그 기준을요. 이번엔 자기 자신한테 그대로 적용하는 순간 그 말은 남 공격하려고 한 멘트가 아니라요. 이 사람의 진짜 원칙이었다는 게 증명됩니다. 남한테 들이댄 잣대를 자기한테도 똑같이 된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정치인. 요즘 이만큼 희귀하고 이만큼 강한 무기가 없습니다. 셋째, 장소가 하필 광주라서 그렇습니다. 어제 그 실수가 하필 광주 공약을 말하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도 광주에서요. 광주 시민들 앞에서 하는 게 서사적으로 완벽하게 닫힙니다. 실수가 시작된 자리에서 실수를 마무리한다. 이야기가 여기서 동그랗게 하나로 닫히는 거예요. 자, 반대로 최악의 시나리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대가 꺼낼 때까지 기다리다가요. 지적당하고 나서 그제야 해명하는 그림. 이러면 같은 사과라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스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궁지에 몰려서 하는 사과가 돼요. 내용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요. 타이밍 하나로 정반대 효과가 납니다. 먼저 하면 원칙이고 몰려서 하면 변명입니다. 그리고 정말 피해야 할 것, 발끈하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걸로 물고 늘어진다.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요. 10초짜리 해프닝이 90분짜리 이슈로 몸집을 불립니다. 상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작은 불씨에 부채질을 스스로 해주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밤 4번째 관전 포인트는 시계입니다. 정청래 후보가 이 문제를 몇 분 해요. 누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온 뒤에 몇 초 만에 정리하는가. 만약 선제 사과가 먼저 나온다면요. 저는 오늘 토론 절반은 이기고 들어간다고 봅니다. 실수 자체보다 실수를 다루는 태도가 사람을 보여주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파일입니다. 다들 궁금해하면서도 아무도 대놓고는 안 물어보는 그 질문. 송영길 후보의 표는 어디로 가는가? 먼저 숫자부터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송영길 후보 득표율. 인천에서 10.77%, 강원대구 경북에서 7.06%. 누적으로 대략 9%대 표를 쥐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위와 2위 격차가 몇 퍼센트라고 했죠? 1.45%포인트입니다. 그런데 3위 후보가 쥐 표가요. 1, 2위 격차의 6배가 넘습니다. 이 표가 어디로 흐르느냐? 그게 왜 중요한지 숫자가 이미 다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전당대회엔 처음 도입된 제도가 하나 있죠. 선호투표제. 1순위 득표에서 과반이 안 나오면요. 자, 3위 후보표의 2순위를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자, 지금처럼 초박빙이라 어느 후보도 과반을 확신 못하는 판이라면요. 송영길 후보를 찍은 당원들이 2순위로 누구를 적었느냐. 이게 최종 승부를 가를 수 있다는 겁니다. 3위 후보가 사실상 킹메이커가 되는 구조예요.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게 아니라 당대표를 만들어주는 자리. 그래서 정치권 일각에서 계속 도는 얘기가 있습니다. 송영길, 김민석 전략적 연대설.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의 기억까지 소환되면서요. 자, 여기서 아주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대설 확인된 바 없습니다. 두 후보가 손잡았다는 증거 없어요. 저는 지금 이걸 사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거 없이 누가 짰다고 단정하는 건요. 제가 아까 신천지 대목에서 비판한 바로 그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함정에 안 빠지겠습니다. 다만 검증 가능한 관전법을 하나 드리려는 겁니다. 증거 대신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할 방법이요. 오늘 밤 마음속에 개수기를 하나 준비하세요. 송영길 후보가 토론 90분 동안요. 누구를 몇 번 공격하는지 세어보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3위 후보의 정상적인 선거 전략이 뭡니까? 1위를 공격해서 그 표를 뺏어 오는 겁니다. 1위 표를 깎아야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니까요. 지금 1위가 누구입니까? 김민석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면요. 송영길 후보의 화력은 김민석 후보를 향해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요. 오늘 밤 송영길 후보의 공격이요. 1위 김민석이 아니라 2위 정청래에게 집중된다면 그건 3위의 전략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그림입니다. 내가 올라갈 생각보다 누굴 떨어뜨릴 생각이 앞선 것처럼 보이니까요. 자, 다른 계산이 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김민석 후보를 더 세게 때린다면요. 연대설은 그냥 설로 끝나는 거고요. 자, 저는 어느 쪽이라고 예단 안 합니다. 그냥 공격의 방향, 그것만 세어보시라는 겁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이게 5번째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실 게 있습니다. 호남은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땅입니다. 본인이 직접 반등의 발판이라고 지목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밤 송영길 후보가요. 호남 표심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는지도 꼭 보세요. 완주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는가? 아니면 묘하게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가? 끝까지 간다는 사람과 발을 뺄 여지를 두는 사람은요. 말투가 다릅니다. 완주 의지가 약해 보일수록요. 그 표의 2순위가 어디로 가느냐는 질문은 더 무거워집니다. 자, 5개 파일을 다 열어봤습니다. 이제 체크리스트로 압축하겠습니다. 5개 메모하시거나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요. 토론 보면서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체크 하나, 신천지. 이 단어가 몇 분에 처음 등장하는가? 그리고 누구 입에서 나오는가? 정청래 후보가 먼저 꺼내면 정면 승부를 택한 거고요. 끝까지 안 꺼내면 윤리감찰 카드를 믿고 아끼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가 정면으로 답하는지, 화제를 돌리는지도 같이 보세요.
체크 둘, 추가 투표. 이 단어를 다시 꺼내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호남 당원들 앞에서요. 아무도 안 꺼내면 그 침묵 자체가 답변입니다. 체크 셋, 당직 나눠주기. 어제 강원에서 나온 그 카드가 본 무대에 올라오는가? 올라온다면 상대의 답변이 부인인지 포장인지 구분해서 들으세요. 부인도 부담, 포장도 부담. 그 표정을 보시면 됩니다. 체크넷, 시계. 어제 말 실수를 정청래 후보가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 본인이 먼저 꺼내서 10초 사과로 끝내면 최선. 지적당한 뒤에 해명하면 차선. 발끈하면 최악. 저는 첫 번째가 나오기를 바라고 나올 거라고 봅니다. 체크 다섯. 개수기. 송영길 후보의 공격이 어디로 향하는가? 1위 김민석을 더 때리는가? 2위 정청래를 더 때리는가? 직접 세어보세요. 그 숫자가 연대설의 온도계입니다. 이 5개만 체크하시면요. 오늘 밤 여러분은 그냥 시청자가 아니라 판세 분석가입니다. 그리고 내일 저희 분석 영상 보시면서 답을 맞춰보세요. 몇 개나 맞히셨는지 댓글로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정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밤 광주 토론회, 내일 아침부터 금요일까지 호남 권리당원 투표, 15일 발표, 16일 서울 경기, 17일 대전 전당대회 최종 결과입니다. 일주일 뒤면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의 방향이요. 어쩌면 오늘 밤 90분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호남에 계신 권리당원 여러분께는요. 어제 드린 말씀 그대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토론 보시고요. 내일 아침 투표 열리면 바로 하십시오. 토론의 기억이 생생할 때가 판단도 가장 정확할 때입니다. 미루면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린 표는 세상에 없는 표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5개 파일 중에요. 어떤 파일이 가장 크게 터질 거라고 보십니까? 신천지입니까? 말실수입니까? 아니면 의외로 당직 나눠주기입니까? 댓글로 예상 남겨주세요. 오늘 밤 토론 끝나는 대로요. 5개 체크리스트 답안지 들고 바로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뵙겠습니다.